오늘 첫 번째 날 네 번째 시간인데요. 순서를 약간 바꿔서 같이 메타버스만 사용하시는 수업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오늘 세종 장영실고 이다운 선생님께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한 원격 수업 모둠 활동 운영하기입니다. 선생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30분 동안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교사 이다솜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화면 공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원격 수업에서 모둠 활동 운영하는 방법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게더타운이라고 하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게더타운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화상회의랑 메타버스를 결합한 플랫폼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예전에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선생님들 혹시 1 채팅창에 눌러주실 수 있으세요? 바람의 나라, 감사합니다. 혹은 환세 취호전, 아니면 포켓몬스터 이런 게임들을 하실 때 아마 방향키로 이제 캐릭터를 많이 움직이시고 스페이스바라던가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골자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2D 공간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히 덜해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학생들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할 필요가 없이 링크만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직관적인 편이고요. 키 조작도 화살표랑 X 스페이스 이 정도면은 다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기를 학생들과 함께 모둠 수업을 운영하기에 좋을 것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보았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학생들과 모둠 활동을 운영을 했는지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더타운에 들어가서 이제 클래스룸을 만드시면 이렇게 생긴 공간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시죠? 하얀색,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검정색 이렇게 딱 판이 있어서 이 판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학생들끼리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장점이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이 화면과 이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화면과 이 화면 보시면 캐릭터가 지금 복도 같은 공간에 있다가 칸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변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살짝 어두워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 공간 안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나의 같은 조 아이들, 같은 조 친구들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되게 세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했느냐? 이렇게 학생들이 전 영어과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문장들을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학습지를 채워볼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는 단어들도 학생들이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했고 서로 여기에 딱 그냥 바로 그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친 걸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활동하는 건 좋은데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교사는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은 이 다른 공간에 마련된 이 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지금 초록색으로 칸을 제가 쳐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번 칸에 올라가면 1번 아이들이 하고 있는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줌을 사용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소회의실마다 이제 아이들을 배치를 해놓으면 이 소회의실에 들어갔다가 저 소회의실에 들어갔다가 이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시간 차이도 있고 뭔가 잘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있다가 바로바로 옆으로 그 화살표 한 번만 누르면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되고, 이제 약간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특정한 물체 가까이에 가면 이런 식으로 원래 없었던 무언가가 톡 튀어나와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괜찮아 보이는 플랫폼이긴 한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더타운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점은요, 학생들이 스스로 마이크랑 카메라를 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전에 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카메라를 켜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줌 화면에서는 엄청 크게 자기가 보이는 반면에 이 게더타운에서는 카메라를 켜도 진짜 엄청 조그맣게 보이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좀 덜 느꼈고요. 서로 소통을 할 때에도 이제 내 얼굴을 대놓고 하기보다는 아바타와 아바타가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이크도 스스로 켜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피로도가 줌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래서 학생들이 뭐랄까요, 마음의 장벽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걸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학생들의 상황을 상당히 빠르게 캐치를 해서 더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는 점도 게더타운의 큰 장점이었고요. 줌은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공유를 하긴 하지만 뭔가 학생들의 결과, 수업에 대한 산출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학생들의 뭔가 수업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에 좀 더 편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존재해요. 먼저 모바일 환경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 게더타운에 접속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속은 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던가 교사가 제시하는 뭔가 과제를 해결한다던가 이런 걸 할 때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상당히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뭐 줌에서 했던 소회의실, 브레이크룸처럼 학생들을 어떤 공간에 딱 넣어놓고 그 안에서만 이제 활동을 해라라고 지시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 방에 있다가도 다른 조에 가서 다른 조가 어떻게 하는지 살짝 보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실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할 때에는 약간은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살짝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던가 뭐 다른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아도 괜찮을까요? 차관님? 네, 화면을 저기 뭐지? 이거 공유 화면을 이제 닫아주시고 네.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그 메타버스 활용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사실은 저 게더타운 들어가서 봤더니 그 예전 그 미니홈피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예, 친숙하면서 줌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상당한 금액이 들던데 그 금액이 안 어, 되셨어요? 돈들 그 인원 제한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맞아요. 그런 거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은 그쵸.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25명까지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요. 이게 실은 저희 학교는 한 학급당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25명이 넘어가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도와주시면 선생님들이 더 좋은 수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희 게더타운을 포함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질문 예, 같이 기탄 없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침묵 속에서 네, 보람중 김정민 선생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선생님, 메타버스 활용해서 혹시 수업 진행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보람준 김정민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의 연수로만 접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이 연수에 좀 늦게 접속해가지고 많이 앞부분을 못 들어가지고, 다른, 서- 다른 선생님들의 활용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네.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저는 아름고등학교에서 지리 수업 가르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여행지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이거 막 수행평가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영어 수업 시간에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맵을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랑은 그 수업하실 때 맵 직접 만드셔서 하셨는지랑 학생들이랑 그 모여서 그 소그룹으로 하는 활동들 말고 막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저도 수업하면서 좀 한번 참고하려고 하니까 혹시 뭐 그런 거 있으면 여쭤보려고 질문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실은 맵은 저는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단 게더타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클래스룸 형식을 활용을 했고요. 다른 맵들도 써보려고 이것저것 봤는데 모든 수업을 운영할 때는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냥 기본 클래스룸을 활용하는 게 가장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그룹 이외에 다른 활동들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실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연말에 그 학년 전환기 이때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융합 수업 개념으로 학생들과 다 같이 방탈출 게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더타운이 어떤 그 특정 장소에서는 어떻게 뭐죠? 그 답을 알아서 답을 입력을 해야지만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도 맞아요.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런 기능도 있고 한 맵에서 다른 맵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연말 수업 같이 할 때 좀 복습하는 겸 게임하는 겸 해서 즐겁게 운영을 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직 저희도 실은 원격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어서 한두 차시 정도로만 수업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라고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 천장, 유리 다리 이렇게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능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모디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박준희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유리 뭐 그게 뭐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예. 엄청 높은 천장에서 유리 다리를 건너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거기서 스폰을 다시 해가지고 가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맵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네. 뭐 OX 퀴즈 같은 네, 걸 맞아요. 만들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동 선생님 저기 채팅방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줌과 메타버스를 둘다 실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게더타운 말고도 다른 플랫폼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저것 봤을 때 가장 학생들이랑 모둠 수업할 때 유리한 게 이 게더타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선택을 했던 거고 다른 플랫폼들도 선생님들께서 알아보시면 정말 많아서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줌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강의식 수업을 해야 될 때는 줌이 훨씬 더 편했고 데이터타운을 활용하는 건 학생들 모둠 수업할 때는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능을 어디서 참고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겟더타운에서 기본 맵뿐만 아니라 맵메이커라는 기능으로 따로 들어가서 어딘가로 잘못 가면은 어떤 지점으로 무조건 소환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막 눌러보셔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뭐랄까요, 뭐, 쌤 동네 이런 데서 연수도 많이 열고 계셔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도 이 관련해서 만드는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 언제 한번 그 교육청 뭐죠? 교육연수부에서도 관련해서 연수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그 교육원 연수부랑 같이 이번 그 메타버스를 좀 활용해 보고 싶은 선생님들끼리 그 좀 연수도 지금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의 이제 겟더타운 같은 경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능과 이런 부분들 그 하나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걸 가지고 수업이나 아니면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학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들이 이제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다은 선생님 한번 우리 강사님으로 모셔야겠네요. 최적화된 강사예요.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뭐 그래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르신 분, 또 다른 분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방금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축제? 학생들끼리 교과간 융합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로 무슨 방탈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25명 제한이 있는데, 학급끼리 같이 하면은 인원 제한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25명만 들어가면 이제 학급끼리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요? 진행이? 끼리요? 네. 그거는 저는 이제 수업을 학생들이랑 이제 스타트 시간을 딱 정해서 얼마나 빨리 탈출하는가 경쟁 느낌으로 하려고 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은 저희 학교는 한 학급에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 제한은 저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들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더 큰 규모로 하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실 거죠? 죄송합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보람준 저희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학년 단위나 이렇게 우리 그 축제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좀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 네. 시간과 인원을 정해서 그 금액을 지불하면 되더라고요. 아주 뭐 비싼 거는 아닌데 어쩌든 간에 이제 금액을 아,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뭐 예산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해보시려고 그런 네, 거죠? 네, 방탈출 너무 괜찮아 보이고, 음.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전체에서 행사하는 게 조금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면은 들어와가지고 접속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뭐 학교 종도 치고 좋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음소거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예, 또 예, 같이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열심히 듣고 계셨는데요. 예, 교육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예. 혹시 제가 있어서 이다솜 선생님의 이 통풍 튀고 내실 있는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하시거나 질문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 시간이 잠깐 나서 어떻게 하는 건가 수업 나눔을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고, 참여하는 선생님들께 고마운 인사 드리고 싶었는데 하필 들어온 시간이 제가 제일 모르는 걸 들어왔어요. 모르는 시간에.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기해요.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 비대면 수업이 우리한테 이렇게 열어준 새로운 공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서 활용하고 계시구나 싶어서 한편 신기하고 한편 고맙고 그렇긴 합니다. 단지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지 못하는 걸 선생님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저도 그 메타버스 또 관심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게더타운이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예, 진짜 어렵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줌으로 수업할 때, 예, 되게 이제 당황스럽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은 뭐 이렇게 일반화된 것처럼, 근데 이 줌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아바타의 기능과 얘네는 미니홈피의 기능을 조금 더 결합한 형태여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것 같고, 더더욱 더 그런 건 아까 이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피로감들을 아바타가 대신해주는 어떤 느낌이어서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저도 옛날 사람이라 2D가 더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3D로 만들어지는 다른 메타버스를. 그랬더니 화려하긴 한데 진짜 눈이 어른어른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업에 쓰면서도 아이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어떤 수업의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에서 반드시 신기술만이 아니라 그죠? 예, 좀 이렇게 서로 맞춰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코로나 이번에 또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변이 생겨서 막 걱정하는 이 상황에 또 좋은 또 하나의 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영득 교감 선생님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대성고 교감 선생님 들어가 계세요? 휴대폰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예, 예, 교감 선생님 저 말씀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관님도 계시는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더타운 저도 넌지시 들었는데 이렇게 모든 별 수업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줌 수업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식으로 강의식 할 경우에는 줌이 됐지만 이렇게 모든 별을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원격 수업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 좀 홍보를 해주셔서 25명 이하라면 우리가 세종시의 모든 반대에다 25명 이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무료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들어가 계시고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고, 예, 아까 박준희 선생님은 오늘 첫 시작 1시 반에 테이프 끊었던 선생님이신데 안 나가고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4시 반까지 계속 있으면 제가 나중에 커피 쏘겠습니다. 예. 수업이 있어서. 아,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켜놓고 나갔다 오던데. 네, 고맙습니다. 자, 또 같이 말씀 좀 나누실 분들 같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셔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쉼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1, 2분 남겨놓고 이러고 있는데요. 예, 이다운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딱, 예, 통통 튀는 목소리를 해주시고, 예, 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내부 메일로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모르지만 엄청 배웠어요. 이다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